남북경협주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와 지금 김정은 간에 약간의 신경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소라든지 만나는 날짜가 좀 정해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어저께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고 오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해서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굉장히 좀 뭐랄까 기대감, 대북 관련한 기대감이 약간은 죽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기로 지금 얘기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5월 중에 만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무슨 뭐 만나서 조율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미리 다 조율이 된 어느 정도 90% 이상 조율이 된 다음에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쉽게 어그러지긴 어렵다. 지금 이란과의 핵협상 파기, 이것이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북 관계에서의 미친 영향, 이것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트럼프의 뭐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크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 왔던 거고 90% 이상 예상이 돼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핵협상을 유지하면 그게 오히려 예상과 다른 어떤 결과였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이란과 핵협상 파기했으면은 앞으로 이란을 옥죄는 건데,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될 텐데, 그럼 유가 급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유가 급락했잖아요. 어저께 그 핵협상 발표 이후에. 그 말은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던 거예요. 시장이 알고 있는 이슈는 그건 악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남북 경협주들의 오늘 조정 하락은 이게 뭡니까? 형님들? 앞으로 계속 빠지는 겁니까? 하락의 출발입니까? 이게 뭐 같아요, 형님들? 이게 뭐 같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잠깐 잡담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할 때는 저분들 제 방송 안 듣고 계신 거죠? 제 방송 한다 얘기도 안 하고 틀어놨는데 지금 제가 방송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야? 운영진. 저 마이크 열고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거 제가 공개로 열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중타반만 따로 마이크를 열 생각입니다. 지금은 다 들어도 돼요. 다 들어도 되는 방송이고, 이따가 제가 중타반만 따로 녹화를 할 거예요. 그거는 단타반 회원들도 결제해서 볼 수 있고요. 무료 회원들도 결제해서 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네, 종목을 찝어드릴 겁니다. 물론 지금 분석이 다 끝난 건 아닌데 지금 저는 지금의 어떤 일련의 흐름이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당한이 아니죠. 무조건이죠. 무조건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 5월 말, 6월 초, 6월 중순까지는 이쪽 시세가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대단한 찬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님들. 그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뭐 간단하게 자,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내부 교육용, 제가 지난주에 뭐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 회원들한테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회원들한테 말씀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시장이 워낙에 뭐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남북경협주를 제가 조금 분석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형님들.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은 형님들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제공될 이야기입니다. 남북경협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이미 수주 전에 너무 많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사래도 못 산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 주가가 빠졌는데 걔가 시장의 주도주였는데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하락의 명분이 생긴 거죠. 너무 많이 올랐던 고평가된 종목인데 그냥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빠진 거.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락의 명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남북경협주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냐면 정말 좋은 회사예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뭐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와 비교했을 때 상대도 안 돼요. 왜? 제약바이오는 맨 적자 보는 애들이 시가총액이 수조 원까지 급등을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수천억을 벌고 있는데도 주가는 안 가. 시가총액은 뭐 2천억, 3천억 밖에 안 해. 수천억을 벌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님들. 근데도 주가는 안 가. 주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기가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안 갑니다. 그러다 어느 시기가 와야 가는 거죠. 근데 그동안 부각받지 못했던 섹터가 이제 바라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바라봐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 실적, 이 내용을 이제 바라봐주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변화,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곡점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량구협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오지 않았던 섹터, 현대건설 안 왔잖아요, 그죠? 뭐 GS건설 안 왔잖아요. 그동안 안 움직였잖아. 돈 잘 벌었어요. 내진 유진기업, 뭐 성신양해, 쌍용양해, 그동안 시장이 암 쳐다봐줬는데 걔네들이 날라갔죠. 돈은 엄청나게 잘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던 애들입니다. 근데 그런 섹터에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 그동안 소외된 저평가 기업들이 재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확실하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업종으로 순간적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 남북 경협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테마주들 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뭐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실적이 기반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시장이 패션이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남북경협주로 이동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돈이 한정된 자금이 어떻게 하나만 끌고 가겠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제약바이오 가지고 가서 돈 버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남북경협주 이슈될 때 그거 가지고 해먹고 나오는 게 세력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 남북경협주가 더 낫다고. 그럼 제약바이오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오겠습니까? 반등 흐름은 주어질 수 있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급등이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당장은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이쪽 확실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이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철도 얘기 오늘 이제 한중일 이제 정상 회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무슨 커멘트들이 있을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철도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향후에 이렇게 잘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동북아 그리드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동북아 그리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뭐 ESS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애들 시세가 또 강하게 갑자기 차고 나갈 수가 있다고. 지금은 빠져 있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자금 순간적인 쏠림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무슨 일정이 어떻게 되고 매수 타이밍이 어떻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실적이 되는 애들이 있고 스토리가 되는 애들은 6월 정도면 끝날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일정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계 많이 오르게 되면 걔네들은 더 가긴 어렵고요. 많이 오르게 되면 더 간다라는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아까 얘기했던 뭐 더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를 따라가서 매매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대신 실적이 되는 애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필요는 있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발로 끝나는 건 끝나는 애들이 있겠고 끌고 갈 수 있는 애들은 올해 내내 끌고 갈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해서 어떤 이런 순환매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 섹터별 움직임을 주시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힘들 보실래요? PPT 몇 장인지 보실래요? 94장입니다, 힘들. PPT 지금 2장 읽어드렸는데 94장이에요. 힘들. 물론 다 보여드릴 건 아니고 중요한 것만 체크해드릴 건데
힘들었겠죠 제작하는데. 뭐 내부 교육용입니다. 우리 이제 직원들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주말 내내 또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작성을 하고 있는 건데, 봐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형님들. 체크해야 될 게. 자, 남북 평화무대에 따라서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룹이 무엇이냐? 이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의료, 복지, 농업, 개량, 또 전략, 신재생 뭐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요하게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섹터가 전력이라든지 신재생, 그다음에 뭐 고속철, 고속철 애들은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그 외에 이제 건설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DMZ 관련된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로, 가스관, 뭐 낮은 핫산, 뭐 여기까지 봐야겠죠. 북한 자원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만 지금 뭐 당장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권 안에만 놓고 걔네들의 흐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한 섹터들은 시세가 이제 좀 나왔어요, 제법. 제법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을 체크를 해드리면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지났고 오늘 한중일 정상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가 이제 일본에서 지금 아마 이제 시작을 하겠죠. 오전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코멘트들이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남북경협주 일부 종목들에서 또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죠? 그걸 무슨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뭐 학원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섹터들, 가능성 있는 애들은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14일 날 얘기가 나왔는데, 뭐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뭐 평화회담이 평화공원이라든지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뭐 지뢰 제거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일정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5월 말 북미, 이제 아직 이게 일정이 안 나와서 오늘 주가들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 엊그저께 나올 줄 알았죠, 우리 쉴 동안. 근데 쉬는 동안 얘기가 안 나왔고, 뭐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마 이제 곧 나오겠죠. 이번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 5월 말에 한다고 했으니까 나오면 이제 다시 대북주 또 움직입니다, 힘들. 그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 얘기할지 제가 트럼프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만약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얘기 나오면은 또 관련하는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말에 뭐 한러, 북중 뭐 정상회담들이 있으니까 뭐 이것도 뭐 중요한 건 뭐 중요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때 가서 또 관련한 종목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평화무대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룹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지금 조림사업 벌써 얘기 나왔잖아요. 한서롬 데코 관련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예방 관련된 이야기가 북미 5월 말까지 그래도 한 3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에 뭐 이제 일정 나오고 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화답 차원에서의 어떤 코멘트들이 있을 건데, 뭐 관련해서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것들 정도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지금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보건의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6월 말에 뭐 한로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7월 이후에는 개성공단 관련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나왔던 요 의료복지, 농업개량, 전력, 뭐 개성공단 등등 해서 이 섹터별 종목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에서 힘들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올해, 그리고 최소 5월달, 6월달 이 안에 정말 기회가 되는 애들이 보여요. 정말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애들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막무가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그거는 구별은 제가 최소한은 해드릴게요. 지금 어떤 섹터들을 피해야 되고 어떤 섹터들은 해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보건의료 관련해서 종목들 나올 수 있는 게 영유아 임산부 지원, 그다음 전염병 공동 방역 관리 체계 구축,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북한에는 결핵, 말라리아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동홀딩스 뭐 이런 애들 뭐 이제 관련해서 예전에 뭐 북한에 뭐
인도적 지원을 한 적이 있다 뭐 해서 이슈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 시세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보세요, 님들 알겠죠? 근데 얘네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냐? 그건 아니겠죠. 단발성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관심만 갖고 본다. 뭐 우진 비엔지라든지 아니면 제일바이오라든지 얘네들은 뭐냐 동물 방역 애들이에요. 동물 대한 유팜이라든지 아니면 이글벳이라든지.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 너무 부실한 종목들이 있지 않나. 이제 좀 이따 봐드릴게요. 그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약 관련의 신풍제약이라든지 이제 말라리아 관련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신풍제 뭐 엑세스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큐리언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제가 의료복지가 뭐 시뻘겋게 칠을 안 해놨잖아요. 핵심 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인도적 지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솔 홈데코라든지 얘네들이 조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얘네들 조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얘네가 이득을 볼까요? 앞으로 한솔 홈데코라든지 이건 산업이 얘네들 얘네가 조림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슨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들.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왜 움직인 거예요? 그냥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한 종목들 해서 얘네밖에 없으니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만 딱 보셔야 돼. 그러면 지금 이건 산업이나 한솔홈데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면 지금 사야겠지. 그죠? 얘네 사면 죽는 거예요, 이제. 얘네는 꼭대기야, 지금이. 알겠습니까? 얘네 조림 사업은 꼭대기라고. 그러면 만약에 의료복지 관련된 이슈가 된다 라고 한다면 걔네들도 마찬가지겠죠. 한 번 움직이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힘들? 얘네들이 만약에 움직였다 꼭지라고,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측을 하고 해놨다가 얘기가 안 나오면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매매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의료복지는. 자, 그래서 의료복지 관련 종목들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낀 종목 내지는 부채가 너무 많은 종목들, 망할 수 있는 종목은 피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보신다면은 뭐 대한유판 같은 건 PBR이 무려 5배입니다. 그죠? 5배 수준까지 되고 큐리언트 같은 거 PBR이 무려 13배, 14배까지 나와요. 결핵 관련주라고 묶여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주가 가더라도 안 하고 말아. 그죠? 가더라도 ROE 보시면은 뭐 너무 적자폭이 큰 종목들도 웬만하면 그냥 안 하고 만다. 얘네들이 뭐 설사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뭐 파루 같은 애들도 있는데 파루 뭐 아예 끼지도 않아 넣지도 않았어요 방역에서. 파루는 뭐 태양광 사업한다고 하고 뭐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뭐 500억짜리 계약권 따더니 다 그거 취소됐잖아. 그러면 주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 그 약간 작전기 있는 종목이긴 한데 잡주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아무리 여기 해당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굳이 본다면은 시세 나온다면 뭐 이글벳이라든지 신풍제약 같은 애들 뭐 비싸긴 합니다만 뭐 시세 한 번 정도는 얘기 나오면 관련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봐놓고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안 합니다. 우리 힘들은 보시라고. 저는 이쪽은 보고는 있는데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의료복지 얘기가 5월 말 안에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힘들 알겠죠? 그 다음에 식량 농기계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개성공단 배후에 여의도 1.5배 수준의 농업단지 북한 식량 자급을 돕는다라고 해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대북 지원, 농자재를 지원하겠다. 쌀과 비료를 지원하겠다. 사료 백신을 지원하겠다. 수산업, 양식 개발을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죠? 뭐 공동 오로 수육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그 근방에다가 같이 할 수 있는 양식장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을 좀 보자면 한일사료, 뭐 종목들을 쭉 이렇게 뭐 있어요. 할인 뭐 이걸로 봅시다. 너무 많으니까. 이걸로 봅시다. 일단 종목들을 보자면은 한일사료, 닭고기 수입하는 회사, 그다음에 마니커, 그다음에 하림, 닭고기 생산업체, 그다음 제분업체 한탑, 사조 동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아세아텍, 동양물산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비료업체 중에서는 남해화학, 효성조업이, 그다음에 농약 원료에서는 한농화성 이렇게 있습니다. 뭐 얘네들도 이슈가 또 될 수 있어요. 또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 지금 얘네들 급락했죠. 얘네들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주도를 급락, 지금은 대북주도 급락했잖아. 만약에 잡았는데 버티면 올라와요. 버티면 또 올라올 수 있어요. 대북주에 한해서. 다른 어떤 업종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대북 관련된 남북 경협주들은 설사 지금은 물렸다 하더라도 또 올라옵니다. 왜?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그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근데 여기서 너무 무리하게 따라갈 수는 없다. 무리하게 따라갈 수 없다. 여기 잘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닭고기 업체를 매매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마니커가 싸니까 좀 더 낫습니다. 마니커보단 차라리 하림이 낫다. 같은 종목을 산다면 마니커보단 뭐 시세 흐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간다면은 그렇게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래도 얘네들은 지금 여기 등락률 보시면 효성 OMB라든지 이런 애들만 뭐 많이 올랐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얘네들이. 그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빠졌죠. 많이 빠졌고 오늘도 많이 빠지던데 아까 보니까 남해학 같은 애들 많이 빠지는 것 같던데. 잠깐 체크 좀. 다 올랐네. 다 지금 플러스 반전 됐네요. 효성 OMB가 많이 빠져요. 효성 OMB는 최근에 안 빠졌네. 안 빠졌으니까 이제 좀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올해 시세들이 뭐 많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철도주에 비하면은 뭐 아직 뭐 많이 올랐다 볼 수 없겠죠. 근데 잘 보시면 농기계 관련주들 중에서는 동양물산이 대장으로 지금 움직였는데 동양물산보다는 아세아텍이 훨씬 나요. 그죠? 아니 뭐 어떤 면에서 보나 더 싸잖아. 시가총액 싸니까 가벼울 거고. 그죠? 그다음에 차산 대비 저평가돼 있죠. 0.89밖에 안 나오잖아. 얘는 1.56까지 나왔으니까 33% 올랐고 55% 올랐고. 제가 봤을 때는 할 거면 이것쪽 할 거면 아세아텍이 낫다. 비료 관련주들 관련해서 본다면은 비료 관련주들은 효성 OMB만 싸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효성 OMB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효성 OMB만 피하면 나머지들 다 괜찮습니다. 농약 원료인 얘 뭡니까? 한농화성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올라옵니다. 얘도 좀 튀어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농기계라든지 뭐 비료주도 제분주들은 뭐 별로 안 올랐더라고요. 제분주들 뭐 다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네도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할 것 같진 않고, 그죠? 대장 역할을 할 것 같진 않고, 근데 그래도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맞습니다. 아까 의료 지원이라든지, 저 뭡니까 조림 사업 같은 단발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슈가 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섹터들 중에서 그 영역에는 해당은 된다. 근데 아주 주력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중타반에서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고려하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해임들은 알아두라고. 어차피 가니까 이쪽 애들도 알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력, 송전, 신재생 에너지. 이건 핵심이죠. 이거 핵심입니다, 님들.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이 가장 많은 사업을 벌일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래서 좀 봐야 되는 게 이거죠.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을 관통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그림이 앞으로 그려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한국과 북한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 국가들의 이익까지 끌고 들어와서 같이 사업을 해버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함부로 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몽골에서 어떤 그 자연 에너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강한 바람,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정교화해서 가지고 온다.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에는 또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남한의 4.4% 수준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남북 경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전기 생산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 전원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쪽 관련 애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철탑이라든지 전선 같은 경우도 다 교체를 해야 될 거고 공장 뭐 다 많이 망가져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설비 다 교체해야 될 거고 정비하는 정비공들도 우리나라에서 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관련하는 사업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응? 전기공사 시장 규모가 28조 원인데 협력이 시작된 매년 5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그림은 오늘 얘기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주 갖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편안하겠죠. 뭐 안 나와도 그만이고 나오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뭐 이 얘기도 나왔었죠. 풍력단지 조성하겠다. 뭐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검토한다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초록바람. 그러니까 풍력 관련주들이 급등했었는데 걔네들 중에서 좋은 놈은 앞으로 더 가겠죠. 그죠? 더 가겠죠.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십 프로 수익 나고 있는데 그냥 가져갑니다. 이거 힘들. 그냥 안 팔아요. 끌고 가서 최대한 터트리고 나올 겁니다. 이제는 홀딩이에요. 그전에는 샀다 팔았다 했는데 이제는 홀딩 전략으로 간다. 지난 방송에 제가 뭐 갖고 있는지 풍력주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태양과 ESS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의 핵심이에요. 동북아 그리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ESS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느냐. 물론 뭐 큰 기업들이 주로 하겠죠. 하지만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뭐 큰 기업이라면 LS산전이라든지 아니면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에서 이런 기업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작은 회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 자,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에 얘기가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그 그림이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야겠습니다만 서서히 나오고 있고 만약에 나왔을 때 회담이 잘 됐을 때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뭐 지속적으로 나올 놈이 있고 그다음에 단발성으로라도 끌고 갈 놈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표주로 전력 관련주들의 대표주로는 한국전력과 LS를 봅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가 없었던 종목이에요. 한국전력은 그동안에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가 없었던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아무런 매력이 못 느꼈겠죠. 그지만 이 이제 동북아 그릴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한전이 갖고 있는 파괴력은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물론 이 강하다라는 게 해인지 생각하시는 그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즉 뭐 수백 프로 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추세의 방향이 이거 어떻게 들립니까? 이렇게 들려나? 이렇게 빠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해왔던 거잖아요.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엎치락뒤치락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바닥을 잡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머리를 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들면서 이제는 상승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전력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전력도 그동안 6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만, 반토막이 더 났죠.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LS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S 같은 기업도 이제 전선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죠? LS 전선 자회사로 LS 전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노후 전선들 다 깔려면 그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은 LS다. LS도 시세 흐름이 앞으로 상당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섹터들 매매하시면 돼요. 물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수익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 좋다 이거예요.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못 봐드리고요. 이렇게 봐드릴게요. 자, 한국전력을 보시면요, PBR이 무려 0.3배입니다. 힘들. 무려 0.3배 수준밖에 안 돼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무려 70% 정도 수준을 디스카운트 받고 있다. 근데 말했잖아.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실적이 되고 멀쩡한 종목이 시장에서 쳐다봐주지 않던 섹터가 이젠 쳐다봐주는 시기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온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한국전력 같은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PBR이 0.3배면은 얘네들 자산가치가 무려 73조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24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망했을 때 73조라는 돈을 가지고 주주끼리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보다 3배 정도 되는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물론 이제 공기업이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이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이 너무 싸다라고 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수익성에 대비해서 싸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워낙에 많이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게 다시 좀 부각받은, 이게 PBR 0.5만 되잖아. 생각해봐. PBR이 0.5배 수준까지만 올라오면 주가는 70%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한국전력이야. 시가총액 24조짜리. 이런 애들이 주가 수준이 50% 오른다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500억 있다. 500억을 산들 한국전력에 뭐 티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이 사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는 거죠. LS도 마찬가지입니다. LS도 지금 현재 PBR 0.87%, ROE가 무려 10% 나옵니다. 10% 나오면은 최소한 1배 정도 수준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성장성이 있느냐, 성장성을 갖추고 있느냐. 성장성이 있어야 뭐 지금 전선 같은 애들 좋아지죠. 좋아지고 이런 것들 감안해서 봤을 때 LS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도 싸고 성장성도 갖추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형님들이 잘 아시는 송전 관련 대표주들을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박스 쳐놓은 애들, 재룡전기, 재룡산업, 선도전기, 광명전기, 이화전기, 보성파워텍,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주가가 120%, 90%, 60% 이렇게 다 올랐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뭐 크게 수혜 못 받아요.
기껏해야 뭐 변압기라든지 뭐 수배 전반이라든지 뭐 철탑 이런 철탑을 부성 파트기 다 하겠습니까? 철탑은 하긴 하겠습니다만 야 크게 뭐 얘네들이 크게 수혜받지 않는다. 주가 많이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쪽은 안 합니다. 성장성도 그렇고 뭐 PBR 수준 보세요. 4.2배, 2.4배, 2.5배, 2.8배. 그래서 이쪽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섹터가 이 아래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전선주, 전선 관련된 전선은 다 깔아야 되잖아. 전선 만드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거든.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아주 작은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대표 기업들은 여기에요. 여기. 이 중에서 봐야 돼. 물론 LS 전선이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대한전선이라니 만만치 않아요.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저는 이쪽을 보고 있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쪽을 보고 있다. 근데 이쪽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힘들. 너무 비싼 종목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배제하라고 이거. 대한전선은. 대한전선만 안 하면 됩니다. 알겠죠? 대한전선 빼고. 그다음에 정비, 플랜트 정비 회사들 중에서 한정 KPS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진 파워가 있을 건데 한정 KPS 할 바에는 일진 파워가 낫다. 일진 파워가 비록 50% 올랐지만 정비해야 될 거 아니야, 힘들. 정비공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 거기 이제 뭐 북한의 화력 발전이라든지 무슨 뭐 발전소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누군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북한인들이 물론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다면은 일진 파워가 낫다. 많이 올랐지만. 그다음에 원전 안전 관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르비텍이 거의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거는 이제 테마로 엮이는 건데 핵시설 철거 관련해서는 오르비텍 같은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많이 올랐어요. 몇백 프로 지금 올랐다 지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빠지면 그래도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도 이제 봐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목이 왜 이렇게 아프죠? 이거 다 설명 못 하겠는데 힘들어서 대충 하고 그래도 이제 제가 큰 그림 말씀드리는 큰 그림만 대충 설명드리고 제가 세부적으로 핵심 종목들 따로 녹화를 뜰게요.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잘 봐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모로 잘 봐놔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풍력주들 이제 여기 보면은 위에가 이제 풍력주들 4가지 종목이 풍력주입니다. 풍력주들이 최근에 시세 흐름들이 뭐 많이 연결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여기 빠진 애들이 있네. 여기 빠진 애들이 있다. CS 윈드도 빠져있네. 오케이. 저희는 이거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아이고 어디 갔어? 갖고 있다 말씀드렸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은 그냥 홀딩입니다. 더 간다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풍력주들도 하나 있으면 좋고 그죠?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들도 봐야 돼요. 여기도 빠진 애들이 있네. 태양광 업체들도 잘 봐야 돼요. 옹진에너지도 빠져 있구나. 태양광 에너지도 빠진데 그 중에서 저는 좀 그래도 좋게 봤던 게 유니테스트인데 이게 이제 제가 작성한 게 지난주 뭐 금요일 뭐 토요일 이렇게 작성한 거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했던 거니까 유니테스트 어제 많이 좀 올랐더라고요. 봅시다.
오늘 어떻게 됐나? 아 이거 오늘도 날라가네. 하여튼 좋은 놈들은 시간을 많이 안 줍니다, 님들. 그나마 얘가 이제 반도체 장비인데 검사 장비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사업의 영업 비중을 많이 높여왔기 때문에 올해 좀 얘네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좋을 것 같았는데 어떤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했던 건데, 근데 얘 아니더라도 나머지 애들도 뭐 이슈는 될 수 있어요. 근데 OCI는 좀 아닌 것 같고, OCI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SDN이라든지 뭐 S에너지 뭐 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웅진에너지 같은 애들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태양광 굳이 한다면은 왜 자꾸 이거 없어져? 헷갈려서 웅진에너지 같은 애들도 지금 뭐 주가 완전히 바닥권인데 이제 그렇다고 바닥권에 지금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 태양광 애들 묶어서 얘네들이 이제 시세가 한번 움직이면 내지금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런 애들이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들은 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 아직 오르지 않은 섹터죠. 그동안 시세가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은 애들이 있고 부각받지 않은 애들이 있는데 태양광 애들은 지금 보시면 크게 부각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S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뭐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SM도 괜찮고요. 그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ESS 관련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애들은 또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옴니 시스템이라든지 누리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 및 지열 발전 사업을 하죠. 그리고 얘는 비상 발전기 사업을 하는데 비상 발전기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새로운 공장들을 짓고 했을 때 비상 발전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백화점 이런 거에 뭐 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백화점 이런 데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북한에서 어떤 새로운 뭔가 시설을 들어놨을 때 비상 발전기 안 들어가겠어요? 이거 무조건 필요하죠. 그리고 개성공단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들도 상당히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GNC 에너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주가 좀 볼까요? 어제 빠지던데. 이게 지금 자꾸 헷갈리네. 파워포인트 내리는 거랑 내가 실수하는 거고요. GNC는 오늘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좀 살짝 되돌려 나오고 있네요. 하여튼 이런 섹터들도 잘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 철강, 기계 관련해서 뭐 이거 많습니다. 워낙에 규모가 많아서, 그죠? 이것도 아예 이렇게 너무 힘들어 지금. 자, 건설주들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봐야겠죠. 건설주 다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얘네가 가장 큰 수혜지. 뭐 건물 져야 되고 뭐 하고 질라면 건설업체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대건설이 탑픽인데 과거에 있던 대북 경협 관련된 경험도 있고 현대건설 탑픽인데 현대건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 굳이 이제 본다면은 근데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 좋은 거예요. 잘 보세요 한번 여기. ROE는 높고, 중요한 기준이 뭐야? ROE는 높고, 그 다음에 자산가치 PBR 수치는 낮고, 그죠? PER 높으면 낮으면 좋고, PER 낮으면 좋고, 근데 ROE만 보면 사실 PER 안 봐도 됩니다, 형님들. ROE랑 자산가치만 보면 이 두 가지만 보면 거의 해결돼요. 이 보시면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애들이 몇 개 있죠. 금호산업은 ROE 20%, ROE 너무 좋은데 자산가치 1배잖아, 그죠? 얘는 뭐야? 태형건설 ROE가 20%나 나오는데 PBR 0.7배 수준. 좋네요. 그죠? 한라 또 나쁘지 않고, 한신공영이 ROE 10%, 20% 다 돼가는데 자산가치 0.6배 수준. 계룡건설도 뭐 마찬가지. 그래서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몇 개. 이런 애들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 안에서 더 좋은 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종목을 제가 선택해서 형님들께 이거 사세요라고 하는 방송이 아니죠. 이거는 제가 따로 녹화한다고 했어요. 더 좋은 애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찝어드리면 뭐 거의 뭐 VIP 방송보다 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건설 자재 섹터에서 유진기업 같은 거 봐봐. 이거 제가 좋아하는 회사인데 ROE가 이 중에 제일 높죠. 10%, 8%, 3%, 6%, 9%, 10%, 8.9%, 13%, 14%. ROE가 제일 높아. 근데 PBR 수준 봐봐. 1.5, 1.6, 0.6, 0.8, 2, 0.7, 0.9, 0.7. 제일 낮아. 얼마나 좋아 이거 유진기업. 그죠? 이거는 하락하면 무조건 찬스입니다. 이건. 유진기업 같은 애들은 무조건 기회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네. 언제 올랐어? 떠드는 사이에 계속 다 올라갔구나. 좀 유진기업 같은 애들은 좋아요, 형님들. 아니 보시면은 형님 좋다는 걸 느끼셔야 돼. 그냥 뭐 그냥 좋다가 아니야. 그죠? 근데 100% 50% 올랐구나. 50% 올랐는데도 여기 뭐야? 성신량에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그죠? 동아지에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여기 제가 안 올려놨지만 뭐 남강토건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몇백 프로 올랐는데 그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하면 글쎄 40%가 많이 오른 겁니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을 거고. 그다음에 뭐 건설 장비 섹터, 그다음에 무역 관련된 종목들, 상사 관련된 기업들, 뭐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잘 보세요. 이 안에서도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ROE 수준이 좀 높고 너무 비싸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높아질 종목이 이 안에 숨겨진 종목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되게 좋아질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거 이쪽 애들도 좋아 보여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철강은 제가 안 뽑아놨. 철강은 제가 하다 말아가지고 안 올려놨는데 철강 섹터도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철강도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철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뭐 시간 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건설 관련된 설명만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들 뭐 형님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죠.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들입니다. 입주 기업들인데 얘네들 보시면은 250% 올랐고 270% 올랐고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잘 보시면 ROE 잘 보세요. ROE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3, 볼 거 있습니까 여기서? PBR 뭐 남강토건이 ROE가 플러스였는데 PBR 봐봐 6배야 6배. 이거 볼 거 있어요? 하지 말라고 이거. 얘네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힘들. 제형 솔루텍 같은 거 봐봐. 133%. 완전히 뭐 이건 쓰레기 회사죠. 형님들 알고 계신 남북 경협주잖아 이게. 뭐야? 재룡이 이거야? 재룡 산업 이런 애들 봐봐, 힘들. 이거는 힘들 올라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끝납니다, 힘들. 앞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부실한 기업. 부채비율 800%. 부채비율이 800%짜리는 거의 뭐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종목들은 하면 안 됩니다. 제형솔루텍 같은 애들. 하여튼 보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금강산 관련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애들은 많이 올랐어요. 3배. 에머슨 퍼시픽은 지금 거래 정지 중인데 거래 재개되겠죠. 3배, 1.8배.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1년에 800억, 200억 순이익을 보는 회사들이에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200억 적자, 100억 적자 이렇게 보는 기업들이, 얘네는 그래도 200억, 1000억 가까이 수익을 보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고, 얘네는 실질 수혜를 물론 뭐 받겠습니다만,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뭐 수혜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냐,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을 때 얘네가 돈을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전반적으로 얘네는 저는 후발로 보는데, 후순위로 보는데, 그나마 이쪽에서 만약에 하겠다 하면 안정성인 측면에서 얘네들이 그나마 낫지 않나 이렇게 봐요. 얘네들이. 근데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님들. 근데 그나마 개성공단에서 이슈 되겠죠. 언제 이슈 되겠습니까? 북미 끝나고 나서 한 6월 중순이면 또 개성공단 관련된 이슈 또 한 번 될 거예요. 그때 튀어나오겠죠. 시간을 그때 뒤로 밀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주력으로 매매할 종목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속철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대장입니다, 시장에. 데아티아이, 대오AL. 근데 잘 보시면 데아티아이, 대오AL이 PBR 수준을 보시면은 5.68배, 6배 수준 나옵니다. 뭐 PBR이 뭐가 중요해? 뭐 시장에서 주도주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할 말 없어요.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상승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그 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얘네가 시장의 주도주인 건 알겠습니다만 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굳이 뭐 한다면은, 굳이 뭐 이 안에서 본다면은 뭐 얘네보단 차라리 현대 로템이 낫고요. 근데 현대 로템도 비싸. 현대 로템도 비싼데 굳이 데아티의 대오엘보다는 더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면은 현대 로템이 나을 것 같고, 그 안에서 굳이 조금 더 분석해서 본다면은 조금 더 싼 종목들이 있다. 조금 더 싼 종목들이 있다. 그렇다고 싸다는 기준이 적자를 보거나 그런 기업들로 대상을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좀 더 싼 종목들이 있더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도 관련해서는. 근데 저는 철도 관련해서 하나 정도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편입을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MZ 관련된 이슈가, 이제 이거는 남북 군사회담 이후에, 군사 정상회담 이후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련한 종목들 보면은 땅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슈가 많이 됐고, 그죠? 어디 땅이 있다더라, 이슈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지뢰제거 관련된 이슈가 좀 됐었고. 근데 지뢰제거에 뭐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종목들 움직이고 그랬어요. 막 유진기업이란다. 유진로봇 이런 애들 움직였잖아요. 유진로봇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인데 무슨 지뢰제거야, 걔네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뢰제거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런 애들 뭐 밑에 있으니까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일정 되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관련한 종목들은. 그 다음에 땅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땅 있는 것도 물론 공장 갖고 있다, 그게 도대체 무슨 평화지대랑 뭔 상관이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DMZ 관련돼서 이슈 될 수 있는 거는 저기 뭐 건설사들, 사실은 건설사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수혜 받겠습니다만, 그래도 엮어야 되니까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근데 보시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피하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피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적자가 심하거나 너무 잡주는 피하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 괜찮은 종목들 하나 선정해서 너무 비싼 종목들만 빼고 일정에 맞춰서 매매한다면 뭐 수익 나겠죠, DMZ 관련해서도. 자, 아무튼 그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가스관 관련한 종목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스관 관련한 종목들도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근데 이 안에서 강간업체들이 시세가 많이 난 종목도 있고 한데, 잘 보시면
동양철과는 무려 주가가 258% 올랐어요. 근데 ROE 봐봐. 그러니까 얘 지금 300억 적자 보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얘가 대장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장이 많이 오르면 대장이죠. 그죠? 근데 이런 애들 잘못 건드리면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강관업체들 중에서 경쟁사가 사실은 뭐 세아제강, 하이스틸, 동양철관, 금강공, 휴스틸 여기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틸플라워라는 회사였는데 스틸플라워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스틸플라워 지금 거래 중, 정리매매 중일 거예요. 없나요 이제? 아예 없어졌네. 똑같습니다. 쟤는 지금 수순이 스틸플라워랑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300억 적자 보고 자산 500억밖에 없잖아. 이거 까먹는 거 1년 2년이면 까먹는 거 아니에요? 1년에 300억씩 까먹고 있는데 그죠? 이거는 망할 회사,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니까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대장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건. 그래서 이런 애는 피하라는 거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보시면은 나머지 애들은 PBR 수준이 0.4배, 0.7배, 0.6배, 0.3배. 물론 이 안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애도 있죠. 그냥 무난한 애도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쪽에서 남북로 가스관 관련된 이슈가 되면 시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또 튀어나올 수가 있죠. 지금 잠깐 올라가다 죽었는데 또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코센이라는 UST 같은 애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얘네는 스테인리스 관관인데 스테인리스 관관은 일반 관관보다는 이제 좀 재료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관관입니다. 그러니까 소품종 아니 다품종인 대신에 소량 생산으로 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수혜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 주가가 그래도 요즘에 좀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굳이 하려면은 이쪽 애들보다는 아래쪽에서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이 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보시면은 좀 좋아 보이는 애가 있을 거예요. 좋은 애들이 있고 해서 관련한 스토리가 좀 좋아야 되는 스토리가 좋은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애들은 한번 승부를 펼쳐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저도 매우 관심 높게 쳐다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당장 오늘 내일 얘네가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오늘 내 이슈 뭐 갑자기 가스관 관련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주가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6월 넘어서 시세가 나올 섹터가 이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다음에 뭐 나지나산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 이제 물류 관련한 것들 철도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물류 관련한 애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당장 이슈가 될 애들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날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세 흐름도 아직 제대로 안 나왔죠. 얘네들도 언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얘네들 안에서 대박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시간 될 때쯤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외에 이제 뭐 자원벨트라든지 뭐 그런 섹터들도 있죠. 근데 자원벨트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날아갈 것 같지는 않다.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를 아직 다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힘들게 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지금 힘들게 떠들었던 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있다. 힘들이 보셔야 될 애들이. 근데 그 안에서 대박의 기회를 가질 종목들이 분명히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아무거나 잡아도 됩니다, 힘들. 근데 제가 설명했던 거 내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기왕이면 단발성의 애들을 가지고 끌고 가면 안 되겠죠. 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 하고 그다음에 대표주들은 그냥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중에서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되지 않은 종목들 내에서 스토리가 괜찮은 종목. 이제 종목은 힘들 알았으니까 스토리는 계속 찾아보면 되잖아요. 동방에 관련된 스토리가 성광의 스토리가 뭔지 한번 힘들이 공부를 해보면 되는 거야. 그죠? 그 안에서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체크해드린 이 내용 안에서 좋은 기회를 잡고 좋은 승부를 펼쳐서 5월달 지금 죽어있자 종목들 얼마나 좋습니까? 쌀 때 사야지. 빠지니까 이제 안 좋아 보여요? 쌀 때 사야 되는 거요. 그죠?
이거 이렇게 빠져주니까 좋은 거지. 안 빠지면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간 것도 못 하잖아요. 음? 빠지니까 또 막상 또 빠진다고 못해.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 찬스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일정 수준 교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되게 좋은 종목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팔아야 돼요. 왜? 아니 시장의 패션이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급변을 한 겁니다, 지금. 너무 이 속도가 빠르고 진행되는 이 내용들이 좀 빠르다 보니까 하물며 힘들 북한과 중국의 정상이 거의 지금 김정일을 죽고 나서 한 번도 김정은이랑 만난 적이 없다가 40일 만에 두 번을 만났어요. 그죠? 얼마나 급박합니까, 지금? 미국 정상과 북한의 정상이 사상 최초로 미팅을 합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 기업들, 투자자들, 뭐 주가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근데 여기 안에서 중심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이쪽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좀 정말 좋은 회사인데 맞잖아. 정말 좋은 회사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걔네가 지금 시장에서 빛을 못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으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줄여야 돼요. 줄여서 일단 일부는 넘겨야 돼, 이쪽으로. 그리고 아닌 종목은 그냥 로스 해버려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장이라면 뭐 이것저것 다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벤처펀드 관련해서도 지금 자금도 이제 집행이 될 거고 좀 올라와야 됩니다, 종목들이. 근데 지금 패션은 당장 5월달 그리고 6월 최소 5, 6월달까지는 이쪽이 메인 플레이스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메인 플레이스를 두고 어디 딴 데서 놀 수는 없단 말이야. 이쪽에서 승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한 2시간 떠들어 버린 것 같네. 1시간 반 떠들었나요? 힘이 없어요.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있다가 한숨 쉬었다가 종목을 이 안에서 핵심 종목을 따로 찍어서 녹화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세요, 힘들. 뭐 질문 있으면 올려놓으시고요. 물 좀 먹고 올게요. 그리고 마이크 방송 끕니다.